윤석열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30년, 노상원 전 사령관 18년, 조지호 경찰청장 12년. 이 판결은 법리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한편으로는 치밀하게 준비된 장기 계엄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장기간 계엄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자체가 논리 충돌입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대통령이 수용했는가, 그리고 군이 철수했는가. 이 두 가지는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내란으로 규정한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해외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찰스 1세 사례를 언급했지만 이는 역사적 무지에 가깝습니다. 찰스 1세는 왕권을 지키기 위해 내전을 벌였고 상대방인 의회 역시 군대를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이며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행정부 수반입니다. 왕권 신수설과 민주공화국 대통령을 동일 선상에 두는 것은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제 정치 상황을 보겠습니다. 선고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인 세력이 있습니다. 한동훈 계열입니다. 윤석열 세력을 제압해야 한다. 상식적인 다수가 당을 장악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는 명백한 당내 권력 투쟁의 신호입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공식 입장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충분한 근거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고 계엄이 내란이라는 판단 역시 법리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이 발언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이는 단순한 유보적 표현이 아닙니다. 당대표가 사법부 판단의 논리적 허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위험한 선택이지만 가장 정면 돌파적인 선택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장동혁 대표를 흔들면 결과는 명확합니다. 장동혁이 사라지면 진짜 기득권 세력만 남습니다. 제도권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를 정면으로 말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차단됩니다. 이제 미국 상황을 보겠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윤 대통령 선고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계엄에 대해 중대한 실수라고 즉각 규정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백악관이 정치적 동기에 따른 표적 수사, 특히 종교인과 미국 기업에 대한 수사에 우려한다고 밝힌 부분입니다. 이 문장은 윤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법 절차의 정치화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도 깔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정치적 수사와 사법 무기화를 직접 겪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한국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보수 매체 Just the News 대표 존 솔로몬은 전 FBI 부국장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선에 외국 국가들이 개입한 정황이 곧 공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일부 우방국까지 언급됐습니다. 이는 선거 시스템 문제를 국제 이슈로 끌어올리는 중대한 변수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단순히 독재자 하나 때문에 망한 나라가 아닙니다. 부정선거, 가짜 야당, 야권 분열, 선거 보이콧, 전략 실패가 동시에 누적된 결과입니다. 특히 선거 보이콧은 치명적이었습니다. 투표를 거부한 순간 의회는 완전히 장악됐고 그 결과 정권은 더 강해졌습니다. 감정적 선택이 전략적 패배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한 채 모두를 같은 이름으로 묶어 공격하는 것입니다. 장동혁 같은 제도권 내부의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순간 그 빈자리는 기존 기득권이 차지합니다. 정치는 단기 분노로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세력, 시간, 구조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의 선택은 제도권 안에서 가능한 최대치의 승부수입니다. 이 선택이 고립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이제 국민의 몫입니다. 지금은 분열할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판단을 유예하고 핵심 축을 지키며 전선을 유지해야 할 시점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구호가 아니라 구조로 싸워야 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장동혁을 지키는 것은 개인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를 제도권에서 계속 말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 통로가 무너지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